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해요. 요즘 최근에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코인의 가치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코인은요, 이 주가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싹 빠지고 단순히 코인의 가격, 코인의 가치에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인과 블록체인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체인은요, 하나의 노드입니다.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분산 원장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면 보통 부부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하죠.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계약서를 취득해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양쪽 거를 다 훔치던지 어떤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요. 그렇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계약서를 쪼개요. 수백 개, 수천 개로. 그리고 그걸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할 때 그 쪼가리들을 다시 다 불러와서 합쳐요. 그럼 그 계약서는 분실의 위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조작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하나의 계약서라든지 하나의 중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다 쪼개서 누군가가 다 각자 보관하고 있다가 누군가 그거를 다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불러와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뢰성이라는 것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성, 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뭐 몇 개 그 누군가가 훔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쪼개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근데 코인은 왜 나왔느냐?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쪼가리들을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코인에 대한 코인을 사가지고 그거를 보상을 줌으로써 바로 이 노드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블록체인 생태계 유지되기 위해서 코인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기술력 그리고 실사용, 이게 바로 인프라,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코인만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그 코인은 있을 이유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블록체인은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흔히 사용하고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물류입니다. 물류에서 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 생산지하고 소비자 이런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하면 투명해요. 그래서 물류 과정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짝퉁, 진퉁, 명품 이런 쪽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NFT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증명서죠, 증명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 짝퉁인지 아닌지도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은요. 그리고 뭐 기밀 문서 같은 거, 기업에서 사용하는 뭐 정보들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 기술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노드를, 블록체인 노드를 인공위성에 연결시키면 어떠냐. 이제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인공위성과 실제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사례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물류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류 쪽. 이런 거죠. 우리가 선박에 물건을 보내잖아요. 근데 선박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노드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위성을 사용하면 계속 통신하면서 노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최초로 이미 2018년도에 퀀텀이 했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예, 퀀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드가 실제로 돌아가요. 해외 그 인공위성에서 우주에서 노드가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선박 같은 경우가 왜 좋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의 그 스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캔이 될 때마다 이 물건이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 물류 같은 경우도요. 물류 관리나 이런 것들. 아무튼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그 노드를, 그러면 이런 거 노드를 주고받고 하고 누군가가 이 서버를 운영해줘야 되잖아요. 그 서버를 운영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밸리데이터라고 합니다. 밸리데이터. 그 밸리데이터들은 바로 이 노드를 운영해주고 그 노드의 대가로 코인을 받죠. 그리고 이거를 노드를 운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채굴입니다. 채굴. 우리가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전용 기계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을 하는 게 바로 노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레이트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소리는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뭐다? 보안성이 높아진다. 쉽게 말해 아까 제가 쪼갠다고 했잖아요. 쪼갠다고. 쪼개는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코인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단순히 코인의 가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 블록체인의 사용 용도가 없이 코인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다 뭐다? 거품이다. 조만간 사라진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그 코인이 뭐하는 회사인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망하느냐? 왜 사라지느냐? 보세요.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해요. 그 자금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충당이 안 되면 결국 재단은 코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재단이 코인을 파는데 가격이 어떻게 올라요? 하려는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이야 개미들이 사주지. 개미들이 똑똑해지면 안 사줍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재단은 돈이 더 없어서 더 많이 팔아요. 계속 반복.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없어진 코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을 하실 때요,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은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